반갑습니다. 차트분석 차트시입니다. 앞에서 오라클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있었죠.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나면서 양호한 성적이 있었지만 어닝콜에서 AI 제품 비중 확대로 총 마진 1%가 감소한다는 소리가 나오면서 급락을 하였고 마이너스 6%까지 하락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 종목부터 살펴보고 전체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에 너무 과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과한 투자가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러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되고 있죠. 그런데 오라클이 실적 부진까지 나타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오라클은 빚으로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죠. 이러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오라클이 큰 하락이 있었고 시장에 강한 충격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브로드컴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고 시장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닝콜에서 AI 제품 비중 확대로 1분기 총 마진이 1% 감소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급락 흐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결국 시장의 의구심인 가인 투자 대비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격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은 신고가를 만들었었죠. 이러한 주가 최고점에서 시장이 가장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강하게 이렇게 하락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ETF SOXL 부분도 50달러의 강한 저항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자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수 또한 강하게 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별 종목이 지수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원자재 부분이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가 있죠. 다음은 증시 부분이 되겠는데요. 가장 약한 부분은 코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자재 시장을 보게 되면 은이 대장주 역할을 한다고 했죠. 금일도 5% 상당의 상승 흐름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은의 상승 흐름에 발맞춰서 골드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상승 추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 증시상을 살펴보게 되면 다우지수가 현재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러셀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금리 인하 부분하고 관련이 있고 파월이 QT를 하면서 지역은행 부분이 호재를 입어서 상승 흐름이 이어갔기 때문에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원자재 시장과 증시 중에서도 다우지수와 러셀 부분들이 상승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서 일어난 이러한 우려로 나스닥과 S&P 지수를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전체 시장으로 돌아와서 아무 문제가 없는 원자재 부분하고 다우 부분은 신고가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적으로 개별 악재가 발생한 나스닥과 S&P가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박스 구간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인 부분도 비트코인의 악재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박스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인의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비트코인에서 악재가 발생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졌고 악재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부분에서 박스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은 상승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큰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차트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번 분석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나스닥 주봉 차트입니다. 앞에서 흑산병의 하락 흐름이 있었습니다. 시장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봉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간 조정 이후에 하락 흐름으로 이어졌겠죠. 하지만 11월 마지막 주차에 이러한 장악형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상승으로 완전히 전환을 시켰죠. 자, 현재 상태는 최대 매물 구간에 위치를 하면서 기간 조정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재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10일 남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코인 시장을 들어올리면서 지수를 유지를 시키는 것을 봤을 때 만기 전까지는 하락을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SOL 반도체 ETF가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48달러와 50달러 구간에 강력한 매물 구간이 존재를 하고 있죠.
단기적으로 바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조정 흐름이 들어와야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큰 하락은 있을 수가 없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앞에 캔들의 시가 정도 부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발표 이전 분석 영상에서 주봉 시가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봤었죠. 반도체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 매물 구간이 있는 48달러, 50달러에서 저항을 받았고 하락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크게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90부분이 주봉 시가 라인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보다 조금 더 밀려서 25,370부분까지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까지 밀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매수를 봐야지 된다. 주봉 차트에서 기준 양봉을 형성시켰기 때문에 5주선 위쪽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재 보이는 것이 나스닥 선물 연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미 2025년도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캔들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상승해서 마감할지 이 부분에서 조금 밀려서 마감할지 그 정도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재 주봉 차트에서 25,850구간부터 저항이 시작되는데요. 위쪽으로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무 잡음이 없어야지 되는데 오라클과 브로드컴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현재 이 지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돌파를 못하는 것 뿐이지 이 문제로 인해서 나스닥의 전체 흐름을 하락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일 본장이 열리면서 오라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부분을 봐야 되겠지만 SOXL이 위쪽으로 매물대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세 흐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주봉이 음봉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본장이 열리고 브로드컴의 악재 부분이 시장이 심각하게 반응을 한다면 이 부분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게 되면 이 위쪽에서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만기 전까지는 이쪽 밑으로 이탈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